뭐, 또 한국이라고? 미국의 한 사무실, 오늘의 주인공인 팀장과 그의 동료들이 일제히 뒤통수를 만집니다. 한국인들이 또 등 뒤에 칼 한 자루씩 쥐고 뒤통수 칠게 뻔해. 이건 하지 말아야 해. 맞아. 한국인들은 믿을게 못 된다니까. 동료들은 손살에 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극구 거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한국에게 어떠한 원한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입사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은 회사 내에서 마케팅 시장 확장을 담당하는 팀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맡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지만 작년에 일어난 한 사건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강렬하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건은 단순한 프로젝트 실패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신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몇 년 전 저희 회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인 마케터 샤오민을 채용했습니다. 그녀의 이력은 정말 화려했어요. 그녀는 중국 대기업에서 다년간 일하며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도 풍부했죠. 그녀가 거쳐가던 프로젝트는 승승장구하였고 회사의 큰 이익 실현에 이바지했다는 자료를 본 후 초반에는 그녀의 합류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한 샤오미는 소통에 능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모든 일 처리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중국 주요 기업들과 관계를 심도 있게 구축하며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자연스레 팀에 녹아들기 시작했죠. 샤오민이 우리 팀에 합류했을 때는 모두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고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진행했죠. 무엇보다도 그녀는 중국 내 주요 기업들과 깊은 신뢰를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샤오민의 합류는 팀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샤오민은 업무에 즉시 적응하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내 여러 중요한 기업들과 빠르게 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몇몇 프로젝트는 그녀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 샤오민이야.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군. 팀원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향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녀가 팀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샤오민의 업무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독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의 중 팀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심지어는 무시하는 경우가 잦아지기 시작했죠. 중국 시장은 내가 더 잘 아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며 모든 결정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의 한 뷰티 제조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샤오미는 이 업체와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그 업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다른 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이 훨씬 나은데 왜 굳이 이 업체를 고집하는 거죠? 이 업체는 계약 조건에 문제점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팀원들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샤오미는 단호했습니다. 이 업체와의 계약이 중국 시장에서 신뢰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국에서 신뢰도가 쌓이게 되면 그 밖의 업체에서도 수월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요.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진행할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더 이상 논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주장대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여서 저희가 했던 불안과 걱정들이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약이 우리 회사에 끼치는 악영향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프로젝트는 협력업체의 까다로운 요구로 인해 계속 지연되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프로젝트 완성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사그라들던 불안은 다시금 점화되었고 팀원들은 그녀의 일 처리 방식에 점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경고했잖아. 이 계약은 무조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왜 샤오미는 항상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이건 팀워크가 아니야.
저 또한 샤오민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팀원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저희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클라이언트와 투자자들의 신뢰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팀 내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민의 독단적인 태도로 번진 프로젝트의 실패는 동료들 간의 신뢰마저 무너뜨렸죠. 결국 샤오민은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사무실은 암울한 분위기의 연속이었고 회사에서도 저희 팀을 달갑게 바라보지 않았고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점차 뭉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샤오민이 떠난 지 몇 주 후 저는 회사 내부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샤오민이 그 화장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강행한 이유는 관시라는 중국 특유의 관계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을 해지했던 중국 업체와 오랜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이용했던 것이죠. 게다가 계약 과정에서 그녀는 이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이익, 즉 뒷돈까지 챙긴 것이 밝혀졌습니다. 샤오미는 책임을 지고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챙겨 먹고 도주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였어. 팀원들이 그녀의 독단적인 태도를 의심했을 때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팀원들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샤오민을 떠나 중국에 대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는 모습이 지속되며 중국에 대한 단순한 분노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까지 커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실패 이후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던 팀에게 새로운 인재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고 인원 보충을 위해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 뽑힌 신입사원은 바로 아시아인인 한국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신입사원에겐 다음날 첫 출근 통보가 간 이후였고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팀원들은 제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고 저는 새로운 신입사원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팀원들에게 전달했죠. 팀원들 사이에서는 샤오민의 일이 있고 난 이후 아시아인은 믿을 수 없다라는 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매니저님, 이건 팀의 존폐와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맞아요. 아시아인들이 여기에 와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을 터뜨리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요. 사장님이 우리 팀을 아시아인으로 하여금 와해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저는 팀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떨어진 지시사항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매니저의 위치에 있다 보니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 현실이 너무 가혹했죠. 저는 팀원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해하라고 전했습니다. 팀원들은 제 말에 모두 침묵하였고 그중 한 팀원은 분노에 가득 찼는지 자리를 박차고 사무실 문을 쾅하고 열며 밖으로 나갔죠. 사무실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모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의 분위기가 엄청 무겁게 자리하고 있던 시점에서 한국인 신입사원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은 경력이라고는 작은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이 전부인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녀의 이력서나 면접에서의 태도는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인사팀에게 들은 이후라서 팀원들은 그녀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당하면 어쩌지? 샤오민도 처음엔 그렇게 유능해 보였잖아. 얘도 뭐 다르겠어?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잖아.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아.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원은 팀에 합류했죠. 솔직히 저도 지원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팀원들 사이의 분위기도 차갑기만 했죠.
식사를 할 때나 커피를 마시거나 회의를 할 때마다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지원의 모습을 보며 팀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샤오민의 당차게 추진하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 저러다 등 뒤에서 칼을 꽂힐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렇다기엔 묵묵히 자신의 할 일들을 명확하게 처리하는데 팀원들은 수군대며 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지원이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낸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부족한 부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배워나갔고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모르는 것은 바로 메모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소피 매니저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태도는 진지했고 저를 존중하고 있었으며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원의 행동이 부담스러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했고 지원은 천천히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은 일을 하러 왔고 업무 체계에 적응이 될 때까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제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팀원들은 지원의 태도에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성실함과 끈기는 놀라웠죠. 그러던 어느 주말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사무실에 모여 회의 중이었습니다. 주말까지 일해야 할 정도로 프로젝트는 급박했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지원이 환한 얼굴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그녀는 보온 가방을 열며 김밥이라는 음식을 꺼내놓았습니다. 팀원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 지원의 표정에 의아해했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말했습니다. 이 김밥,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다 같이 먹으면서 힘내요. 배가 고팠던 팀원이 먼저 김밥을 부랴부랴 손으로 집어서 먹었어요. 나머지 팀원들은 그의 행동이 마땅치 않아 보였지만 내심 그의 표현을 기대하고 있었죠. 김밥을 먹은 팀원은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 음식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얼른 드세요. 팀원의 말에 저와 나머지 팀원들은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나눠 먹으며 팀원들 사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원도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죠. 피로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며 대화가 이어졌죠. 지원, 이런 건 정말 고맙다. 덕분에 힘이 나네. 맞아. 아주 건강한 음식으로 배를 채운 것 같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지원. 그날 이후로 팀원들은 지원을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팀원들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일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다가 우연히 지원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작은 램프 불빛 아래에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아직 퇴근 안 했어?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밝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은 꼭 끝내고 싶어서요. 제게 주어진 첫 임무인데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점점 좋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외의 프로젝트에서 한국 시장에 관한 자료들을 넘겨주며 지원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 지원은 한국 시장 프로젝트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게 와서 피드백을 받으며 어느새 팀 프로젝트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녀의 끈기와 진정성은 점점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노력이 팀원들과 시너지를 내며 결국 한국시장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시장 프로젝트가 끝난 후 팀원들 사이에서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지원 덕분에 한국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 그녀의 근성은 정말 대단해. 한국인들은 정말 끈기가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지원이와 같은 동료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지원과 함께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불신으로 가득 찼던 팀원들이 이제는 지원을 존경하며 한국인들의 근성과 열정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지원은 팀원들의 환심을 샀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팀원들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회사 업무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마지막 회의에서 한 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 지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이 팀에 기여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원이 보여준 근성과 성실함은 우리 팀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팀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저희 팀에게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중국 업체의 관시로 실패했던 뷰티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샤오민이 다시 떠오르며 분노에 차올랐고 팀원들에게 뷰티 프로젝트를 하달받았다는 내용을 전했어요. 팀원들의 분위기는 암울해졌고 가라앉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팀원들도 있었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지원은 의문이 가득한 표정을 한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 순간 지원이 손을 들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중국 뷰티 업체에 관한 이 프로젝트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고 그녀는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뷰티 트렌드 업체들이 중국의 공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뷰티 제품들을 대량 출시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뷰티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K-팝 아이돌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기 위한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한국의 뷰티 업체의 경로를 타고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프로젝트로 라인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녀의 똑 부러지는 말은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어요. 지원의 말처럼 한국의 K-뷰티가 인기를 얻고 있었고 미국의 몇몇 지역에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입점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팀원들도 그녀의 프로젝트 방향성에 호감을 얻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결심했죠. 지난 중국 뷰티 프로젝트의 실패를 회복하고 우리 팀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에 매진했어요. 한국의 화장품 업체와 유통업체, 중국과 연계된 공장 및 물류 시스템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박차를 가했죠. 지원은 방대한 자료들을 재빠르게 정리하고 분배하며 팀원들의 일 처리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서포팅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추구하는 관시 없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회사에선 저희 팀의 성과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그런 저희에게 칭찬과 함께 보상도 주셨습니다. 보상이 담긴 봉투를 팀원들과 열어봤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보상은 다름 아닌 팀원 전체의 해외 워크샵의 기회였죠. 원하는 나라에 직접 가서 워크샵을 즐기고 오는 말 그대로 여행 휴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크게 기여한 팀원을 지원으로 생각하고 지원에게 어느 나라를 가고 싶은지 물었어요. 팀원들도 지원에게 선택권을 주고 모두가 지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은 환하게 웃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와 동료들은 의아했어요. 다른 좋은 여행지도 많은데 굳이 자신의 나라를 고른 지원이 이해가 안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 이어진 지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회사까지 들어와서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부모님을 뵙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저는 차라리 따로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한국에 다녀오고 싶어요. 매니저님과 동료들은 여행을 원하는 나라로 가셔도 돼요. 워크샵 기간 동안 조용히 다녀올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녀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고 그녀의 진정성 어린 마음이 우리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줬으니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업체에 감사함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지원, 자신의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거니 여행 일정은 지원이 계획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동료들은 제 말에 동의하였고 몇몇은 박수까지 치며 지원의 나라인 한국행에 환호했습니다. 지원은 제 결정에 결국 눈물을 흘렸고 저희 팀은 모두 지원을 감싸 안으며 그녀를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선 지원의 고향에 방문해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국의 뷰티 업체를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획 중인 여행을 즐기려고 해요. 혹시나 한국에서 추천해 주시는 여행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득 안은 채로 한국 여행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준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죠? 추운 날씨 속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태그해두었어요. 특히 화면을 자주 보고 있는 저는 루테인으로 눈 건강을 항상 챙긴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눈 건강, 몸 건강하게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